자, 드디어 저희 파이낸셜 모델링 201 수업 시작할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101 수업에서 기업 재무 추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 기업 밸류에이션에 시간을 할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101 수업이 굉장히 우리가 엑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엑셀도 배우고, 엑셀을 어떻게 연결하고, 막 링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배웠다면은 201 수업에서는 비교적 엑셀에서 보내는 시간 적을 거예요. 대신에 이쪽은 여러 가지 재무, 회계 이론들과 그 다음에 기업 가치평가 이론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이번 그 201 수업에서는 조금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부터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 시작할 때부터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클래리파이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굉장히 수업 많이 하잖아요. 오프라인 수업 매주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진행한 결과 생각보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쪽 세션도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우리 북밸류랑 마켓밸류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우리가 늘 북밸류다, 마켓밸류다. 왜냐면 이걸 좀 구분을 해줘야 이따가 우리가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면서 이제 대화가 될 거거든요. 자, 북밸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장부가예요, 장부가. 우리 장부에, 즉 우리 밸런시트에 적혀있는 그 금액이 북밸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퀴티 밸류라고 하면은 주주가치죠. 주주가치인데 주주가치에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주주가치에 북밸류가 있는 거고 주주가치에 마켓밸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주가치의 북밸류라고 하면 바로 토탈 에셋에서 토탈 라이빌리티를 뺀 거. 즉 우리 재무제표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북밸류, 에퀴티 밸류, 북밸류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마켓밸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가 얼마에 평가받는가. 회사의 가치일 수도 있고요. 뭐 개별 자산들도 북밸류랑 마켓밸류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위에 똑같이 에퀴티 밸류, 자본 총계를 우리가 북밸류는 여기서 찾는 게 북밸류라고 했다면은 마켓밸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을 에퀴티 밸류의 마켓밸류라고 하죠. 이거는 꼭 비단 우리가 그 주식뿐만 아니라 개별 자산들도 이렇게 북밸류와 마켓밸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P, 유형 자산들 같은 경우에 혹은 뭐 가장 쉬운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있겠네요. 투자 부동산. 내가 부동산에 뭐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장부에는 부동산 뭐 1,000억 잡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시시각각 변할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변할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북밸류랑 마켓밸류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이제 마켓밸류로 재평가를 해서 뭐 북밸류에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이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북밸류랑 마켓밸류랑 이런 차이가 있다. 특히 에퀴티 밸류에 대해서 에퀴티 밸류의 북밸류는 우리 다트에 있는 금액, 에퀴티 밸류의 마켓밸류를 하면 시장가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북밸류가 클까요? 마켓밸류가 클까요? 그렇죠. 북밸류가 일반적으로 커야 정상이죠. 북밸류래 죄송해요. 마켓밸류가 커야 정상이죠. 그래서 자, 마켓밸류가 북밸류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투자자들이 미래에 더욱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북밸류에 대한 마켓밸류의 비율, 이게 결국에 PB 레이시오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PB 레이시오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회사의 자산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 PB 레이시오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자산 대비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이 회사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마켓밸류가 크고요. 마켓밸류가 북밸류보다 작은 경우는 제가 점점점 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북밸류랑 마켓밸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컨셉 이해해주면 좋은 컨셉은 뭐냐면은 자, 엔터프라이즈 밸류랑 에퀴티 밸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면은 보통 기업 가치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CFA에서도 나오고요, AICP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 아마 뭐 재무, 회계 그런 전공하신 분들 다 전공하셨든 안 하셨든 원론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너무 헷갈리고 책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은 누구에 대한 가치냐면은 모든 투자자들에게의 가치예요. 모든 투자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 주주도 보통주 주주들, 우선주 주주들, 채권자들, 그다음에 뭐 차입금을 빌려준 은행들 등등등 모든 투자자에게의 두 번째는 영업 가치만 포함하는 게 엔터프라이즈 밸류예요. 즉 비영업 가치는 제외해 줘야 된다고요. 반대로 에퀴티 밸류란 뭐냐면은 모든 투자자가 아니라 이거는 보통주 주주들 것만 생각하는 거야. 보통 주주들 것만. 근데 이거는 영업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비영업 가치도 포함하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주주들 거라고 보는 거죠. 비영업 가치도. 왜냐면 어차피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비영업 아까 뭐 부동산이라고 할까요? 그럼 영업과는 관련 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근데 이 회사는 주주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비영업 자산들도. 그래서 어쨌든 정의 자체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의 영업 가치, 에퀴티 밸류는 보통 주주들에게의 비영업 가치까지도 포함한 기업이 가진 모든 가치를 에퀴티 밸류에서는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의가 명확하게 일단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내면 보통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자, 에퀴티 밸류에서 뎃 밸류를 더해주고 마지막에 캐시를 빼주면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온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아마도 대학에서 그 다음에 뭐 CFA 할 때 이럴 때 많이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럼 도대체 캐시를 빼주는 거냐, 마지막에. 이게 이제 항상 우리 면접 질문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 투자은행 인턴 면접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답을 다 잘했어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이거고 이거다 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 약간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김태희가 2명 있대요. 김태희가 2명 있는데 김태희 A랑 B랑 다른 건 다 똑같고 김태희 A는 캐시가 많고 김태희 B는 돈이 없대요. 누구랑 결혼할 거냐? 왜냐면은 그쵸, 돈이 많은 김태희가 이 공식대로라면은 더 밸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면접 질문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잠시 일시정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캐시를 마지막에 왜 빼주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익스텐디드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포뮬라를 제가 가져놨는데요. 자, equity value, debt value, 그 다음 맨 뒤에 캐시는 동일하게 있고요. 중간에 이제 preferred shares, 그러니까 우선주 주주들의 몫과 그 다음에 minority interest, 그래서 비지배 지분의 소수 지분 투자자들의 몫까지도 이제 더해주는 거고요. 만약 이거 어려우시면 이거 2개 무시하시고 equity, debt, cash만 일단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공식을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제 구해보자,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뭐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해보자 하면 여러분들 에퀴티 밸류, 뎃 밸류 어디 가서 구하실 건가요? 다트 가서 구하실 건가요? 제가 질문 드리면 보통 이제 다트에 가서 구하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자, 실제로는 아니에요. 자, 에퀴티 밸류, 뎃 밸류 이 모든 밸류들은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마켓 밸류를 사용해야 돼요. 시장가, 우리가 아까 북밸류, 마켓 밸류 배웠죠? 시장가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뎃, 특히 캐시, 뎃 이런 항목들은 사실상 북밸류랑 마켓밸류랑 그렇게까지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특히 캐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는 편의상 우리가 뎃 밸류, preferred shares value, minority value, 캐시 밸류 요 네 가지 애들은 편의상 그냥 북밸류를 써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에퀴티 밸류의 마켓 밸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뭐 구하기 쉽겠죠. 네이버 들어가면 딱 나오죠. 구글 들어가면 딱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 보통 에퀴티 밸류는 마켓 밸류, 나머지는 북밸류, 다트나 이런 데서 가져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캐시를 왜 빼주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첫 번째로 캐시는 왜 빼주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 일단은 우리 뎃 밸류 부채가 있고 캐시가 있으면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캐시를 이용해서 부채를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약간 상쇄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두 개를 상쇄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에퀴티 밸류는 이제 마켓 밸류이기 때문에 이미 이 캐시의 증감은 에퀴티 밸류 안에 들어있어요. 이 에퀴티 밸류에 이미 캐시가 들어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를 빼줌으로써 오히려 이 안에 들어있는 캐시를 상쇄시켜 줘 버리는 거죠. 에퀴티 밸류 안에 있는 걸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엔터프라이즈 밸류 정의가 뭐였어요? 영업 가치만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에퀴티 밸류에서 비영업 가치인 캐시를 상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뎃 밸류를 이렇게 캐시로 퉁쳐서 차입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이미 에퀴티 밸류는 마켓 밸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캐시가 들어있는 거를 상쇄시켜 줌으로써 영업 가치만 남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이제 우리가 정의를 잘 이제 숙지하고 계시면은, 자, 모든 투자자 거다. 첫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업 가치만 의미한다 라는 거를 이제 잘 숙지하고 일단 넘어가시면은, 후반부에 우리가 계속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랑 이제 에퀴티 밸류랑 이제 궁합이 있어요. 조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밸류랑 잘 어울리는 애들, 에퀴티 밸류랑 잘 어울리는 애들, 여러 가지 궁합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일단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투자자 거고요. 에퀴티 밸류는 에퀴티 투자자들 것만 포함하는 거죠. 보통주 주주들. 자, 엔터프라이즈 밸류랑 그럼 잘 어울리는 퍼포먼스 매트릭, 즉 인컴 스테이트먼트 아이템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랑 제일 잘 어울리는 애가 누굴까요? 바로 영업이익 혹은 에비타. 그렇죠? 영업이익은 아직 인트레스트, 이자를 떼기 전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은 모든 투자자들 거죠. 이자를 떼기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EBIT는 모든 투자자들 거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랑 EBIT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에퀴티 밸류는 보통주 주주들 거니까 넷인컴이랑 궁합이 잘 맞겠죠. 넷인컴은 왜냐면은 모든 비용들 다 처리하고 나서 세금까지 다 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주주들 거잖아요. 주주들 거고, 이걸로 이제 뭐 배당을 주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주주들 거 주주의 목, 모든 투자자들의 목, 모든 투자자들의 그 영업이익.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쪽에서 한 번 더 배우겠지만 멀티플들이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EV 에비타, PE, EV 에비타 멀티플, PE 멀티플,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멀티플인데, 분자 분모가 궁합이 잘 맞으니까 그렇게 이제 멀티플들도 보통 매칭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현금 흐름 나중에 DCF 가서 배울 때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관련된 현금 흐름이 FCFF, Free Cash Flow to Fir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의 귀속되는 현금 흐름. 반대로 이쪽에서 궁합이 잘 맞는 거는 FCFE, Free Cash Flow to Equity, 즉 보통주 주주들에게만 귀속되는 현금 흐름.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랑 궁합이 잘 맞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할인율 나중에 배울 거잖아요. 할인율도 마찬가지예요. 할인율도 우리가 모든 투자자들의 할인율의 평균, 그거 다른 말로 웩이라고 부르죠. Weighted Average, 평균을 했다는 거예요. Cost of Capital, 자본 비용의 평균.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이고요. 오른쪽에 Equity Value는 Cost of Equity, 에퀴티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 조합을 한번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뒤쪽에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가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고 외우기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외우시면은 나중에 혹시 뭐 대학생분들은 면접 나중에 많이 보실 거잖아요. 테크니컬 인터뷰 면접 같은 거 보실 때 훨씬 더 설명하기도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결국에 EBIT, FCFF, 웩과 좋은 궁합을 보이고요. 에퀴티 밸류는 넷인컴, 넷인컴을 주식수로 나눈 게 EPS죠. 넷인컴, EPS, 프리 캐시플로우 투 에퀴티, 그다음에 커스트 오브 에퀴티랑 좋은 궁합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북밸류랑 마켓 밸류,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밸류랑 에퀴티 밸류,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배운 거예요. 간단하게 가장 엑기스만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숙지한 상태로 저희 이제 드디어 기업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